그날 저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젊은 여자와 떠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따뜻함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거든요. 40년 동안 명절 때마다 생일 때마다 함께했던 그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찾아온 그분의 진심을, 그리고 제 마음속에 다시 피어날 사랑의 가능성을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결혼한 지 40년이 된다는 건 정말 긴 세월이에요. 25에 시집어서 65이 될 때까지 저는 오직 한 남자만 사랑하며 살았거든요.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시댁 어른들을 모시고 남편의 사업을 뒷바라지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소.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보다 20살이나 어린 회사 후배였어요. 40년을 함께한 세월이 그렇게 가벼웠나요? 라고 물었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미안하지만 이제 내 인생도 생각해보고 싶어요. 남편의 차가운 말에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남편은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주며 앞으로 혼자 잘 사세요 라고 말하고는 정말로 집을 떠났거든요.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던 큰 집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거든요. 아이들은 이미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이 있었고 가끔 안부 전화를 하긴 했지만 매일 찾아올 수는 없는 일이었죠. 밤이 되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도 처음 한 달 정도는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생각하며 버텼어요. 혼자 영화도 보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오고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40년 동안 남편과 함께하던 모든 일상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위해 밥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퇴근하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만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 다짐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가 수업도 등록하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 주제는 늘 비슷했어요. 남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요즘 남자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만 반복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예전에는 내 식구 분량으로 사던 것들을 이제는 혼자 먹을 만큼만 사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거든요. 밤늦게 혼자 집에 돌아갈 때도 무서웠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안심이 되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아무도 없는 빈집이었거든요. 이렇게 늙어서 혼자 살다가 죽는 건가 생각하니 막막했어요. 그런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현관 초린종이 울렸는데 누군지 확인해보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거든요. 바로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인 동은 씨가 서 있었어요. 동은 씨는 남편과 대학 동창으로 40년 가까이 가족같이 지내온 분이었어요. 명절이면 항상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보내곤 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갑자기 저를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혹시 남편이 보낸 건 아닐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나를 동정해서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품고 있던 진짜 마음을 말이에요. 문을 열자 동은 씨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서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금자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중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남편과 헤어진 후 처음 만나는 그쪽 사람이었거든요. 혹시 남편 이야기를 하러 온 건 아닐까 싶어서 긴장됐어요. 동은 씨는 소파에 앉으시더니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결국 저부터 말을 꺼냈죠.
아, 그냥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요. 대답하시는 모습이 평소와 달리 어색해 보였어요. 사실은 이모님이 혼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서 왔어요. 동은 씨의 말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남편 이야기를 하러 온 줄 알았는데 저를 걱정해서 오셨다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갑자기 목이 메어왔어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괜찮아요. 이제 적응하고 있어요. 겨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은 씨는 제 표정을 유심히 보시더니 저도 사실 5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동은 씨 부인이 돌아가신 건 알고 있었지만 그분도 혼자 사시는 어려움을 겪고 계셨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모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은 씨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동정이 아닌 진짜 공감하는 눈빛이었거든요. 그날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혼자 사는 일상의 어려움, 가끔 밀려오는 외로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막막함까지. 이상하게도 동은 씨와 이야기하다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금자 씨, 가끔 이렇게 찾아뵈어도 될까요? 저도 혼자 있으면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헤어지면서 하신 말씀에 저는 물론이에요. 언제든 오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는 정말 단순한 마음이었어요. 동은 씨가 집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그분의 따뜻한 눈빛이 계속 생각났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편했을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감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동훈 씨의 첫 방문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계속 그분 생각이 났어요. 왜 자꾸 생각날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다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번에도 동훈 씨였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시장에 가실 일 있으시면 함께 가도 될까요? 정말 자연스러운 제안이었어요. 함께 시장에 가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편안했거든요.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동은 씨가 금자 씨는 어떤 걸 좋아하세요? 하며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4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장을 볼 때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관심이었어요. 이 배추가 싱싱해 보이네요. 이 생선이 오늘 들어온 거래요. 동은 씨가 이런저런 것들을 살펴보며 조언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다정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동은 씨가 제가 간단하게 저녁을 해드릴까요? 혼자 사니까 요리도 나름 늘었거든요. 하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방에서 동은 씨가 음식을 만드시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저를 위해 뭔가를 해준다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맛있게 드세요.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을 받으며 고마워요 라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동은 씨가 금자 씨 혼자 계시니까 많이 외로우시죠? 하고 물어보셨어요. 가끔요. 특히 저녁 때가 그래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그래요. 아내가 떠난 후 5년 동안 정말 외로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모님과 함께 있으면 그 외로움이 좀 덜해지는 것 같아요. 동은 씨의 고백에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감정이 단순한 동정이나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남편의 친구인 그분을 향한 이런 감정이 옳은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동은 씨가 방문이 잦아지면서 제 일상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오실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전에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기력했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은 동은 씨가 날씨가 좋은데 공원에 같이 산책하러 가실래요? 하고 제안하셨어요. 좋아요. 대답은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남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공원을 걸으면서 동은 씨가 앞으로 어떻게 사실 계획이세요? 물어보셨어요. 글쎄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대답하긴 했지만 사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금자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좋아요. 갑작스러운 동은 씨의 고백에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물어봤지만 가슴은 이미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이모님, 저희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동은 씨의 진지한 눈빛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대충 알 것 같았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겨우 대답했지만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동은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하고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맞나 하는 혼란도 컸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떠올리기도 하고 동은 씨의 따뜻한 눈빛을 생각하기도 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자꾸만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며칠 후 동은 씨가 다시 찾아오셨어요. 금자 씨, 지난번에 제가 갑작스럽게 말씀드려서 놀라셨죠? 죄송해요. 미안해 하시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미안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은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해요. 제 고백에야 동은 씨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 천천히 시작해 봐도 될까요? 동은 씨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네, 천천히요.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나이에 이런 게 맞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어려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동은 씨와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 한 달은 정말 꿈 같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다려지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동은 씨는 정말 세심한 분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차를 기억해서 가져다 주시고 몸이 안 좋다고 하면 약국에서 약도 사다 주셨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도 받아본 적 없는 관심과 배려였어요. 어느 날 동은 씨가 금자 씨, 우리 영화 보러 갈까요? 제안하셨어요. 영화관 데이트라니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좋아요. 대답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화관에서 나란히 앉아 있는데 동은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60대가 되어서 느끼는 이런 설렘이라니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배신하는 건 아닌가 자책하는 마음이 컸어요. 집에 도착해서 동은 씨가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금자 씨는 어떠셨어요? 물어보셨을 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 조금 복잡해요. 겨우 그렇게 말했죠. 동은 씨는 제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듯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죽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조금 위로가 됐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큰아들이 갑자기 집에 왔는데 마침 동은 씨가 계셨거든요.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아들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아버지 친구분이신데 가끔 안부처 들르세요. 얼버무렸지만 아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동은 씨가 돌아가신 후 아들이 어머니, 혹시 그분과 특별한 사이세요? 직접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말이니? 그냥 외로우니까 가끔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시는 거야. 부정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아버지와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세요? 아들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게 아니야.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동은 씨를 포기하기도 싫었거든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아들과의 대화 이후 며칠 동안 동훈 씨를 만나지 않았어요.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문자도 간단하게만 답했어요. 마음은 보고 싶었지만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러던 중 동훈 씨가 직접 찾아오셨어요. 금자 씨,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왜 이렇게 피하시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대답했지만 동은 씨가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혹시 주변에서 뭔가 말이 나온 건가요?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큰아들이 저희 관계를 오해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자 동은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럴 수 있죠.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동은 씨, 저희가 이러는 게 맞나요? 주변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제가 품고 있던 고민을 털어놨어요. 동은 씨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금자 씨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둘째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한테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딸의 목소리에서도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엄마, 아빠랑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새로운 사람을 만나시면 어떡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딸의 말에 더욱 위축됐어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어색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요즘 혼자 사는 게 어때? 물으면 그냥 적응하고 있어요 정도로만 대답했어요. 동은 씨 이야기는 도저히 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이렇게까지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이 관계를 지속해야 할까? 동은 씨도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 다음 날 동은 씨를 만나서 제 고민을 털어놨어요. 동은 씨, 저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져서 미안해요. 어쩌면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생각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동은 씨는 금자 씨,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포기해야 할까요? 반문하셨어요. 저는 금자 씨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분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과연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컸어요. 정말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40년 동안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시댁을 위해 살아왔어요. 제 자신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제는 제 행복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동은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은 씨, 시간 되시면 만나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공원에서 만난 동은 씨에게 동은 씨, 저 결정했어요.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동은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동은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하지만 주변의 반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천천히 설득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만약 끝까지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제 대답에 동은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먼저 큰아들을 불러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엄마도 이제 나이가 많지 않니? 남은 인생을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 좋은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어떨까? 어머니, 그래도 아버지 친구분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들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어요. 아들아, 동은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엄마가 외로울 때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거든. 며칠 후 딸과도 대화했어요. 딸아, 엄마가 40년 동안 가정을 위해 살았잖아.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딸은 한참 생각하더니 엄마가 정말 행복하시면 저도 받아들여 볼게요. 친구들에게도 용기를 내어 동은 씨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놀랐지만 그래, 네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이라니 부럽다. 이렇게 응원해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가장 큰 고비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저 나이에 무슨 연애냐, 남편 친구랑 사귀는 게 말이 되나 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동은 씨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이 그 모든 비난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컸거든요. 어느 날 동은 씨가 금자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시는데도 하며 미안해하셨어요. 동은 씨,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동은 씨와 공개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떨렸지만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워졌어요.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아이들도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은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니까 다행이에요 라고 말해줬고, 딸은 아저씨가 엄마를 정말 잘 대해주시네요 하며 인정해주더라고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이제는 당당하게 동은 씨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 나이에도 설레는 일이 있다니까 하면서 말이에요. 친구들도 보기 좋다며 응원해줘요. 어느 날 동은 씨가 금자 씨, 우리 여행 한번 가볼까요? 제안하셨어요. 60대의 연인과 떠나는 여행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좋아요. 바로 대답했죠. 제주도 여행에서 동은 씨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했더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동은 씨가 금자 씨,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물어보니 네, 진심이에요 하시더라고요. 동은 씨,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60대에 받는 프로포즈라니 꿈만 같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쓰인 건 전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아이들을 통해 소식을 들은 전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전 남편이 그분이 좋은 사람인 걸 아니까 다행이다 라는 말을 전해왔어요.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아라는 칩보까지 받았어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했어요. 60대 신부가 된 제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행복했어요. 신혼생활도 정말 달콤해요. 동은 씨, 아니 이제는 남편이 된 분이 매일 아침 커피를 끓여주시고 저는 맛있는 아침을 준비해드려요. 가끔 예전 일을 생각해보면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 행복을 놓쳤을 수도 있었거든요. 어느 날 남편이 여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모르죠. 하지만 그 시간들을 정말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60대에 찾은 새로운 사랑이지만 20살 때의 첫사랑만큼이나 설레고 소중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혼자가 되어 외로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정한 사랑과 행복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걸 저는 직접 경험했거든요.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에요. 주변의 시선, 가족들의 반대, 자신의 고정관념과도 싸워야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만한 가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세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니까요. 저처럼 40년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인생도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지금도 저와 남편은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 나이에도 이런 사랑이 가능하다니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